그러면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건 총 몇 가지죠? 세 가지죠. 예, 거기에서 내가 만약에 매매를 선택했어요. 뭐요? 매매. 그러면 기회비용은 3억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기회비용이라는 건 내가 선택한 건 빼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 5억을 빼면 월세하고 전세가 남았죠. 그 두 가지 중에서 뭐 한 거예요? 높은 거. 그 다음에 내가 전세를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세를 선택하면 기회비용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5억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전세를 뺀 나머지는 5억하고 3억이잖아요. 그럼 몇 억이 높아요? 5억이 높죠. 네. 그래서 기회비용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후회하고 관련이 높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매매를 선택했어. 그러면 후회가 덜 하겠죠. 왜요? 나 얼마 벌었으니까? 5억 벌었으니까. 근데 딴 방법을 선택했으면 5억보다 많이 벌어요? 적게 벌어요? 적게 벌겠죠. 그 다음에 전세를 선택했으면 후회할 거예요. 왜요? 전세 선택했으면 얼마밖에 못 벌죠? 2억. 근데 팔았으면 얼마 벌 수 있었어요? 5억. 네. 그래서 그게 기회비용이에요. 그래서 기회비용이 높은 삶을 산다는 뜻은 뭐냐면 내 선택이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기회비용이 낮은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선택을 뭐 했다? 잘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 선택했을 때 이럴 때 있잖아요. 그거 다 하고 나서 괜히 했나? 라고 생각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기회비용이 높은 거예요. 왜냐면 내 선택이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선택이라는 게 맞는 선택만 하는 건 아니죠. 다 맞는 선택만 했다 그러면 뭐하러 여기 있어요? 옛날에 비트코인을 샀겠지. 맞죠? 그리고 비쌌을 때 뭐 했을 거예요? 팔았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타임머신 생기면은 로또 번호 적어갈라 그랬는데 다 필요 없더라고요. 예, 그럴 필요 없이 타임머신 생기면 과거로 가서 뭐만 잔뜩 사면 돼요? 비트코인만 잔뜩 사면 돼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처음에 비트코인으로 산 게 피자 2판인 거 아시죠? 비트코인으로 처음에 산 게 피자 2판이에요. 그거를 제일 비쌀 때 가격으로 하면은 피자 한 판에 거의 50억 가까이 주고 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가치가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일 처음 산 게 피자 샀었는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후회할 수도 있죠. 왜냐면 지금 가격으로 치면 거의 50억 하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비트코인 억만장자 한 명이 가셨다면서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비트코인 뺏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암호가 있어야 되죠. 근데 암호가 없대요. 그러면 그 1조 원 가까운 돈은 그냥 하늘에 붕 떠 있는 거예요. 예전에 몇 번 그런 것도 나왔잖아요. 컴퓨터 갖다 버렸다고. 그래서 막 쓰레기장 뒤지고. 근데 저는 뒤질 게 없어요. 왜냐면 사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걸. 근데 모르겠어요. 뭘 쫓아가는 게 맞는 건지. 정직하게 해서 돈 버는 게 맞는 건지. 편법이나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돈 버는 게 맞는 거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편법을 쓰든 뭐라든 내 마음이 편하면 그 방법을 뭐 하면 돼요? 쓰면 돼요. 근데 나는 이런 걸 했더니 잠이 안 와. 그러면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왜냐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무조건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가 그렇게 소득이 높지 않아요. 예. 오히려 소득이 낮은데도 행복해요.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높은 편이잖아요. 근데 행복지수 이런 거 하면 상위권이에요? 하위권이에요? 하위권이에요. 그래서 꼭 무조건 물질 만능은 아닌데 어쨌든 어느 정도 먹고 살 건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207페이지 거기 원가 계산의 절차 있습니다. 뭐 있으세요? 원가 계산의 절차.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첫 번째 1단계 무슨 별이요? 요소별. 좀 이따 요소별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문별인데 부문별은 아마 오늘 조금 볼 수도 있고 내일 주로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제품별. 이렇게 몇 가지로 되어 있어요? 세 가지. 그리고 시험 문제에 자주는 안 나오는데 전산세무에 간혹 가다가 공장별도 나와요. 무슨 별이요? 공장별.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세부적으로 보는 거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크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 부문별하고 요소별은 세부적으로 보는 거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좀 더 크게 보는 거예요. 네. 왜냐면 공장별 그러면 되게 크게 보는 거잖아요. 네.
그래도 조만간 저기 뭐냐 인터넷 뉴스로 공장별 관련된 거 하나 뜰 거예요. 뭐가 뜰 거냐면은 지금 현대기아차가 조만간 파업할 예정이죠. 노조에서. 예, 그리고 노조 파업하면은 맨날 뜨는 거 있어요. 신문에. 예, 뭐가 뜨냐면은 우리나라에서 뭐냐 하루인가 한 달인가 그 자동차 생산량. 그 다음에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외국 공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외국 공장에서 한 달간 생산량 비교되는 거 꼭 올려요, 표를. 예, 요건 파업할 때마다 원래 뜨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오르면은 한국에 있는 공장이 상위권이에요, 하위권이에요? 하위권이에요. 근데 돈은 제일 많이 갖고 가. 예, 항상 올라와요. 근데 실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원래 1년 중에 한 달 정도는 파업을 했었어요, 현대기아차가. 그럼 한 달 동안 물건을 만드는 게 흐지부지 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12달 동안 일한 데랑 11달 동안 일한 데랑은 차이가 날 수밖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당연히 나죠, 차이가. 예. 그래서 조만간 나올 거예요. 공장별로 몇 대 만든다. 왜냐면 파업하면 항상 그거 떠요. 그리고 댓글에 꼭 이게 붙어요. 현대기아차 한국에 있는 공장 다 외국으로 넘겨라. 그러면 안 돼요. 맞죠? 예. 근데 노조가 잘하는 게 없는 건 맞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예, 돈 더 달라고 떼쓰고 있는 중이잖아요. 현대기아차가 한 1년에 1,000만 원 정도 더 준다라고 했는데 그거 갖고 안 된다. 지금 노리는 게 저거예요. 정년 연장. 예. 딴 거 없어요. 돈 더 달라고 떼쓰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대기아차가 떼쓰는 거, 노조에서 떼쓰는 건 하나예요. 나 더 일하게 해줘. 왜요? 현대기아차 월급 많이 줘요, 조금 줘요? 많이 주죠. 생산직 중에서 거의 탑 클래스잖아요. 이게 노조가 여론 망쳐놨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노조가 잘못된 게 아니고 노조에서 하는 행동이 잘못된 거예요. 노조는 당연히 있어야 돼요. 왜냐면 없으면은 그만큼 불합리한 것들이 솔직히 많으니까. 근데 그분들이 좀 열심히 잘했으면은 요 모양 요거까지 안 왔을 건데 너무 자기들 이익만 대변하는 집단이 돼버려서 조금 안타깝긴 한데 뭐 그거는 걔네들 얘기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공장별이 정확할까요? 부문별이 정확할까요? 부문별이 더 정확해요. 근데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은 공장별이 부문별보다 더 정확하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네, 그래서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세부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크게 보는 거기 때문에 왼쪽보다는 어때요? 덜 정확하겠죠. 그 다음에 208페이지 요건 나중에 외울 건데요. 개별 원가 계산하고 종합 원가 계산이라고 있거든요. 별표 3개 치세요. 무조건 시험 문제 나와요. 제일 많이 나와요. 원가 회계 중에서. 그래서 나중에 아마 귀에 딱지 날 때까지 들을 겁니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209페이지인데 209페이지부터 어디까지냐면은 209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는 여기는 암기로 대체를 할 거예요. 왜냐면 이거 그냥 계산 문제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파트는 암기로 대체를 할 겁니다. 그래서 2장짜리 보셔도 되고 외우라고 드린 거 있죠. 그거 보셔도 되고 아니면 앞에 보셔도 돼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우리 제공품이라고 있어요. 제공품의 뜻은 미완성품이에요. 뭐라고요? 미완성품. 아직 완성 안 된 거. 만들고 있는 중인 거. 그래서 제가 제공품 나오면 이렇게 써드릴 거예요. 제조원가 명세서. 여기 무슨 뜻이냐면은 제조원가 명세서에 가면 제공품을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네. 그래서 기초 제공품,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그 다음에 직접 경비, 마지막으로 제조 간접비. 설명은 다 할 겁니다. 잠시만요. 왜 또 세팅이
그 다음에 대변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 기말 제공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은 드릴게요. 이거 이해 못하셔도 지장은 없어요. 그냥 기억나냐 안 나냐인데 제공품은 재고자산이에요. 무슨 자산이에요? 재고자산. 왜냐면 만들면 뭐 할 거예요? 팔 거예요. 네, 그래서 판매 목적이면 재고자산입니다. 그러면 기초제공품의 뜻은 몇 월 며칠이에요? 예, 1월 1일이에요. 몇 월 며칠이요? 1월 1일. 이거 작년 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 작년에 못 만들고 작년에 완성 못 시키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 내년에 뭐 해야 돼요? 완성시켜서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1월 1일 건 일반적으로 작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1월 1일 날 대부분 빨간 날이잖아요. 이날 가서 일해요? 안 하죠. 그래서 대부분 기초 그러면은 언제 거다? 작년 거. 그래서 왜 차변이냐면 작년에 만들다가 남았잖아요. 그러면은 제공품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늘어나겠죠. 그래서 자산의 뭐요? 증가. 그 다음에 물건 만들려면 재료비 들어가죠. 노무비 들어가죠. 경비 들어가죠. 간접비 들어가죠. 요런 게 들어갈 때마다 제공품의 가격은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오르겠죠. 그래서 자산의 뭐요? 증가. 자산의 증가 어느 변이요? 차변.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의 뜻은 요거 완성됐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제품의 뜻이 무슨 품이에요? 완성품이에요. 그러면 완성됐으면 제공품이 아니고 뭘로 바뀌어야 되죠? 제품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제공품이 아니니까 제품이니까 제공품이 늘어야 돼요? 줄어야 돼요? 줄어야 돼요. 자산의 뭐요? 감소. 그 다음에 기말은 몇 월 며칠이요? 12월 31일. 예, 그래서 요건 못 만든 거예요. 못 만든 거는 버려야 돼요? 내년에 만들어야 돼요? 내년에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요 12월 31일 건 언제 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년 거. 그러면 올해 거 아니니까 재고자산이 늘어나야 돼요? 줄어야 돼요? 줄어야 돼요. 그래서 자산의 뭐요? 감소.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시험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면 요 재료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 재료비 관련된 공식을 또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재료비는 기초 원재료 더하기 단기 원재료 매입액 빼기 기말 원재료. 그 다음에 그래서 공식 요것도 좀 외워 주셔야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제공품이에요. 무슨 품이라고요? 제공품. 잠시만요. 왜 안 돼 있냐? 똑같은 제공품인데 이제 차이는 뭐냐면 딱 하나예요. 여기는 지금 기초 제공품 재료비 노무비라고 써 있죠. 요 밑에 거는 단기 총 제조원가.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요 네 개 있죠. 재료비하고 노무비하고 경비하고 뭐야? 간접비. 요 네 개 더한 걸 뭐라 그래요? 단기 총 제조원가라고 해요. 뭐라 그런다고요? 단기 총 제조원가. 왜냐면 여기 위에는 요 네 개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밑에는 몇 개로 되어 있어요? 하나. 그러면 요 네 개 더한 게 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대변은 똑같아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하고 무슨 제공품이요? 기말 제공품. 밑에는 똑같아요.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제공품이 완성되면 뭐 되죠?
제품 되죠. 뭐 돼요? 제품. 그래서 제품은 여기 가면 볼 수 있어요. 손익계산서.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손익계산서. 그래서 손익계산서의 뜻이 뭐죠? 손해 났느냐, 아니면 뭐 났느냐, 이익 났느냐, 계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왜 계산이 필요하냐면 이것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뭐 때문에 필요하냐면은 기초 제품 요건 언제 거예요? 작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올해 완성된 걸 뭐라 그러냐면 단기 제품 무슨 원가요? 제조 원가. 그 다음에 대변의 매출 원가. 그 다음에 기말 제품. 그 다음에 암기했을 때 제일 쓸모 없는데 나올 때 된 게 하나 있어요. 저희가 요거는 앞으로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써요. 네, 근데 그만큼 안 쓴다는 얘기는 시험에 날 타이밍이 돼가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비는 전월 선급액, 그 다음에 당월 지급액, 당월 미지급액, 그 다음에 거기 유인물에는 빠져 있는데 나머지는 대변에다 쓰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설명을 또 드릴 겁니다. 반제품도 제공품에 아니요, 반제품은 그냥 재고자산 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공품에서 반제품으로 넘어가긴 하죠. 네. 왜냐면 반제품의 뜻이 뭐냐면 우리 회사에서 만약에 책상을 만들어요. 책상을 만드는데 만약에 위에 판이 있죠. 판만 누가 사가겠대. 근데 우리 회사에서는 완제품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반제품이 되는 건데 저희 시험에서 반제품은 그렇게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네. 반제품 한 번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냐면은 완성되기 전에 판매되는 거. 네, 완성되기 전 중간 제품. 중간이 뭐예요? 반이잖아요. 그렇게 한 번 나온 적이 있었고 그 이후에 반제품은 잘 안 내는 편이에요. 네. 요거에 관련돼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 뭐냐면 월급 주는 거 관련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원가회계거든요. 무슨 회계요? 원가회계는 원래 이론상에서는 매월 계산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몇 번씩이요? 한 번씩. 근데 실무 가시면 한 달에 한 번씩 못 해요. 왜냐면 이거 아니어도 바쁘잖아요. 그 다음에 솔직히 회사 입장에서 원가 계산을 한 번씩 한다라고 해서 이익 날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소기업들은 1년에 한 번, 그 다음에 많이 한다라고 쳐도 6개월에 한 번 정도, 그렇게 이제 원가 계산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쨌든 지금 실물 배우는 게 아니라 이론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론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원가 계산하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 월급 주죠. 맞죠? 네, 월급 주는데 이렇게 주는 회사 있죠.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해서 1월 31일 날 월급 주는 회사들 있나요? 없나요? 있죠. 네, 요게 가장 이론에서는 이상적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면 한 달치에서 한 달치 바로 줘. 그러면 가장 이상적이죠. 가장 좋잖아요, 솔직히. 돈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1월 31일 날 돈 받고 2월 1일부터 잠수 타면 되잖아요. 맞죠? 네. 요즘 잠수 타는 사람 많아요. 제가 아까 왜 장사를 안 한다 그랬냐면 요즘에 추노지 타는 애들도 많잖아요. 알바하다가. 추노의 뜻 모르세요? 드라마 추노 보셨죠? 추노가 도망가죠. 알바하다 도망가는 걸 추노라 그래요. 요즘 애들은. 네. 그래도 추노지 타신 다음에 연락하잖아요. 나 몇 시까지 일했으니까 월급 달라고. 그거 줘야 돼요. 안 주면 골치 아파요. 네. 그럼 또 막 노동부에 고용노동부에다 막 찌르고 해요, 안 해요? 해요. 네. 옛날하고 틀려요. 걔네들도 다 알아보고 추노짓 해요. 어느 정도. 저도 한 작년인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전철 타고 오면서 어떤 이제 젊으신 분이 고용노동부에다가 알바 관련돼서 문의를 하는데 뭘 문의를 하냐면 자기가 이틀 정도 알바하는 날짜가 겹친대요. 시간은 틀린데 알바하는 날짜가 겹친대요. 뭘 물어보냐면 4대 보험 어떻게 되냐고. 4대 보험 이중으로 내야 되냐 아니면 하나만 내야 되냐. 하나만 내면 돼요. 어쨌든 그런 걸 다 알아보더라고요. 미리. 그래서 뭘 느꼈냐면 아 확실히 옛날하고 틀리는구나. 옛날엔 그냥 갔었거든요. 일단 일하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요즘 분들은 그런 것도 다 확인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도망가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일반 회사에도 있어요. 월급 받고 잠수 타시는 분들. 저도 한번 잠수 타본 적 있어요. 싸워갖고. 네. 한 2주 정도 핸드폰 안 켰거든요. 짜증나서. 2주에 켰더니 문자만 200개 와 있더라고요. 괜찮다, 다시 와라. 네, 뭘 다시 가요, 다시 가긴. 대판 싸웠는데. 그만뒀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주는 회사들도 있어요. 어떻게 주냐면은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1월 11일부터 2월 10일 요렇게 주는 회사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주는 회사도 있어요. 12월 26일부터 1월 며칠이요? 25일. 그래서 25일 날 월급 주는 회사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월급일은 3개가 제일 많아요. 말일, 10, 25. 이렇게 3개가 가장 많습니다. 그거 아닌 회사들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요 3개가 가장 어때요? 많아요. 근데 이렇게 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줄 때가. 왜냐면 이렇게 주면은 예전 것도 포함되어 있고 나중 것도 같이 뭐가 되어 있죠?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론상에서는 정확하게 한 달만 구하래요. 그래서 제가 요걸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가운데 걸로. 만약에 이번 달에 월급 줄 때 이렇게 주는 거예요. 2월 며칠까지요? 10일까지. 그 다음에 이미 전달에 1월 1일부터 언제 것까지 줬죠? 1월 10날 것까지 줬겠죠.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열흘치가 더 있잖아요. 그러면 대변에서 요 열흘치를 뭐 하는 거예요? 빼요. 그러면 정확하게 몇 달치가 남죠? 한 달치가 남겠죠. 그래서 이론에서는 이렇게 구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실무에서는 이렇게 못 구해요. 이거 못 해요.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시간 대빵 오래 걸려요. 왜 오래 걸리냐면 회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직원의 월급이 똑같아요? 다 달라요. 일하는 시간도 똑같아요? 다 달라요. 이거 계산하면 머리 터져요. 할 수는 있어요. 그 대신 시간과 노력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걸 함으로 해서 실제 남는 게 많아요? 그거는 또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회사들이 요거 다 1월달 월급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계산함으로 해서 큰 메리트가 없어요. 근데 원래 이론에서는 왜 이렇게 계산하라고 하냐면 우리 2월달 같은 경우에 뭐 27일, 28일 이런 식으로 남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계산했을 때 이게 정확한 한 달치가 아니에요. 왜냐면 2월달은 날짜로 계산했을 때 길어요, 짧아요? 짧죠. 그 다음에 또 3월달은 31일, 4월은 30일 이런 식으로 날짜로 계산하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몇 달치를 뽑아라? 한 달치를 뽑아라. 근데 이런 방식으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론에만 존재해요. 왜냐면 실무에서 이렇게 한다 해서 큰 메리트가 없어요.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어요.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왜 10날 월급 주죠? 10날이 소득세하고 4대 보험 뭐예요? 납부일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세금 다 내고 뭐 줄게? 월급 줄게. 그 다음에 25일이 매월은 아니지만 뭐와 관련이 있죠? 부가가치세. 그래서 세금 내고 뭐 주겠다? 월급 주겠다. 약간 이런 개념도 있어요. 근데 왜 이런 개념이 있냐면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세금 늦게 내면 가산세 내요, 안 내요? 내죠. 근데 월급 늦게 주면 이자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맞죠?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급한 거 먼저 뭐 하는 거예요? 끄는 거예요. 그리고 남으면 월급을 주는 거고. 세법하고 연관을 하면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저 예전에 이런 회사 다닌 적도 있었어요. 이거 되게 웃겼었는데 제가 이거 담당자한테 물어봤는데 담당자도 모르겠대요.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날짜가 어떻게 되냐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일한 걸 1월 31일까지 일한 걸 1월 25일 날 월급 줘요. 진짜 있었어요. 딱 한 번. 진짜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물어봤어요. 담당자한테. 뭐 물어봤냐면 25일 날 월급 주고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6일치?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대. 진짜 있었어요. 뭐 이상한 거예요. 월급을 25일 날 주는데 한 달치 계산해서 주는 거래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준다 그러더라고요. 복지회관이었어요. 복지회관. 어쨌든 뭐 저야 미리 받으니까 내 입장에선 좋아요, 나빠요? 좋죠.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담당자도 모르겠대. 예전부터 그렇게 했대요. 꽈랐다고. 그래서 저는 31일까지 일하고 그만뒀죠. 왜냐면 월급 줄인다 그래갖고. 그런 게 있어요. 다들 자기만의 마지노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혜택을 줘도 아무리 좋은 혜택을 줘도 월급의 마지노선 밑으로 받으면 못 다녀요. 그래서 취업 알아보실 때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야 돼요. 특히 그 고민 중에 하나가 월급 내가 어느 정도 선. 왜냐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현저히 적으면은요 힘들어서 못 다녀요. 그래서 항상 일자리 잡으실 때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금액, 그 다음에 출퇴근 시간 이런 거는 어느 정도 계산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너무 멀리도 못 다녀요. 만약에 출퇴근하는데 3시간 걸려 힘들어서 못 다녀요. 한두 달이야 다니겠죠. 근데 그게 계속 길어지면은 누적되기 때문에 뭐 월급을 한 5, 600 준다 그러면 모를까.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큰 틀은 정하시고 일자리를 알아보시는 게 어때요? 좋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저도 첫 직장이 왕복 4시간이었거든요. 회식을 10시에 저 때문에 끝내요. 왜냐면 10시에 끝나고 막차를 타고 집에 오면 새벽 2시에요. 왜냐면 막차에는 급행이 없잖아요. 지금이야 거기 가는 강남 쪽에서 일했었거든요. 지금이야 빨간 버스도 있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전철밖에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뭔 생각으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것도 모를 때라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게 있었어요. 이건 이제 학교 교수님들 탓 좀 하자 그러면 교수님들이 맨날 남자는 큰 물에서 놀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큰 물이 어디예요? 서울이야. 그래갖고 한 초반에는 서울에서만 일했어요. 진짜. 그랬다 이제 인천으로 내려오긴 했죠. 왜냐면 서울으로 출퇴근하는 것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월급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인천에서 했었었죠. 그래서 몇 번. 근데 다 장단점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나중에 외우셔야 되고 그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요건 다 2장짜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공품 수량 구하는 거. 요거는 주로 전산 세무에 많이 나와요. 회계엔 지금까지 딱 2번 나왔어요. 그래서 기초 제공품, 단기 착수량, 완성품 수량, 기말 제공품, 공손품 수량인데 공손의 뜻이 뭐냐면은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분량. 그 다음에 여기는 암기로 좀 대체를 할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그냥 시험 문제가 T자 적어갖고 차대변 맞냐 틀리냐 여기 시험 문제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암기로 대체를 할게요. 그 다음에 나눠드린이 아니라 교재 몇 페이지로 오시냐면 232페이지. 왜냐면 여기가 최근에 시험 문제 한 번 나왔어요. 한 번도 안 내다가 나올 것 같아갖고 설명은 몇 번 하긴 했었는데 그렇게 많이
안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시험 문제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거기 밑에 보시면 월할 경비라고 있을 거예요. 무슨 경비요? 월할 경비. 그래서 월할 경비의 뜻이 뭐냐면은요. 월할의 뜻이 뭐죠? 몇 달? 한 달.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내는 걸 월할 경비라고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임차료나 보험료, 세금 이런 것들을 무슨 경비라 그래요? 월할 경비. 그래서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세금 내죠. 그다음에 월세 내죠. 보험료 내죠. 그래서 월할 그러면 몇 달에 한 번이에요? 한 달에 한 번.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요 측정 경비라고 있어요. 무슨 경비요? 측정 경비. 요거는 측정해서 내는 경비다 그래서 측정 경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수도 요금, 전기 요금, 가스 요금 이런 거 측정해요, 안 해요? 하죠. 그래서 우리가 검침원 분이 오셔서 검침에 가서 추후에 얼마 내세요라고 나오잖아요. 여기 무슨 경비예요? 측정 경비. 그래서 말뜻 그대로 측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233페이지에 지극경비라고 있으세요. 그래서 지급경비는 뭐냐면 말뜻 그대로 지급해서 비용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운반비, 그 다음에 뭐 수선비, 그 다음에 뭐 여비, 교통비 이런 것들을 무슨 경비라고 하세요? 지급경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지급해서 인정되는 거예요. 또 우리 한 달에 운반비 얼마 낼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 다음에 한 달에 수리 몇 번 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몇 번 정도 할 것이다 정도만 아는 거지. 그 다음에 여비교통비가 일반적으로 교통비잖아요. 내가 버스 한 달에 버스비 얼마나 할지 정확하게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내가 지급하는 만큼 비용으로 처리된다. 그래서 무슨 경비라 그래요? 지급경비. 그래서 우리 보면은 교통비도 한 달에 조금씩 차이가 있잖아요. 왜냐면 많이 탈 때 있고 적게 탈 때 있고 고정적이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발생경비. 요거는 현금 없이 발생한다 그래서 발생경비라고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냐면 감모손실, 그 다음에 공손 이런 것들이 발생경비입니다. 설명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우리 감모 손실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수량 부족이에요. 근데 수량 부족하는 게 현금 발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물건 없어지면은 감모 손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소는 뭐라고요? 불량품. 예. 그래서 불량 나는데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최종적으로 돈하고 연관이 있는 거지. 예. 불량 나는 거야. 일을 잘못해서 불량 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돈 없이 발생한다 그래서 무슨 경비요? 발생 경비. 한 번 나왔어요. 무려. 이런 건 좀 안 내셨으면 하는데 원래 다른 시험엔 되게 잘 내는데 저희 시험엔 지금까지 딱 한 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언제냐? 내일 원가액이 끝나요. 1시간만 하면. 한두 시간 하면 원가액이 끝나고 그 다음에 요속도로 나가면 아마 다음 주 한 화요일쯤 실기 나갈 겁니다. 빨리빨리 끝낼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이론 같은 경우에는 뒤에 가서 문제풀이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행할 거고 그 다음에 컴퓨터 인터넷은 아마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되면 해결될 거예요. 지금 잘못 넣어 놔갖고 뜨거워서 애가 계속 고장나고 있어요. 인터넷이. 그거 금방 해결될 거니까 하루 이틀만 참으시고요. 잠깐 쉬었다 12시 반에 쪽지 시험 보고 분계 좀 풀게요.